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나미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신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어, 한 15년 정도 필드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5년은 모나미 디자인 팀에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우연찮게 저희가 마케팅을 맡아서 해오고 있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디자인 베이스의 마케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도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8년 동안 좀 정리를 해서 관련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강연을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은 브랜딩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관련해서 마케팅 경험도 없는 제가 저 나름대로의 마케팅이나 브랜딩 하는 방식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먹혔던 거죠,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예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글 잘 못 쓰는데 저는 그림만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책을 써서 모나미만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들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말씀드렸던 창작자 마인드 위주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책을 읽을 대상분들은 저도 마케팅 팀을 오래 하면서 우리 팀원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돼서 이제 본질에 대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 그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모나미와 같이 좀 고착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걸 탈피하고자 하는 기업의 마케터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1인 사업이라든가 스타트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브랜딩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스타트업의 디렉터 이상의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을 쓴 건 브랜딩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 삶의 얘기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회사 내의 해결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 이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꼭 브랜딩이 아니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모남이 아직 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모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나미는 1960년도 광신화학공업사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당시는 물감과 크레파스를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3년 후인 1963년도 지금까지도 한 43억자로 판매되고 있는 153 볼펜 아시죠? 그 볼펜이 이제 한 14.5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렬로 쭉 세우면 지구를 15바퀴 정도 도는 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면 아마 어딘가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기와 같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공기와 같다면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브랜딩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전성기 때는 하루에 120만 자루 정도 생산을 했고요. 그게 이제 8, 90년대 얘기고 지금도 그러니까 20만 자루 이상씩 그래서 1년에 한 1억 자루 이상씩 계속 생산되는 메가셀링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펜대와 펜촉을 껴서 잉크를 찍어 쓰는 그 필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하죠. 또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호선 볼펜은 그 자그마한 플라스틱 통 안에 펜테와 펜촉, 잉크를 탑재한 그 당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 가히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나미는 그 이외에도 네임펜, 뭐 프로스펜, 유성 매직 많이 아시죠? 그래서 6개의 시그니처가 있는데 다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상품이고요.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제 사인펜하고 매직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화되어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에 갖고 있는 DNA가 누구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어떤 도전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나미에서도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지금 브리나케 쪽으로 왔습니다. 사실 153 볼펜 많이 아시죠? 요거는 옛날 거를 좀 복각한 형태이기도 거의 초창기 그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은 5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 제트스트림 많이 쓰시죠? 유니에 그런 거 보면 한 10개 이상의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모나미가 지향하는 것들 굉장히 어, 간소화시켜서 원가를 낮추고 대중들한테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1호선 볼펜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일반 노크 타입의 볼펜 제트 스트림과 차이로 해서 없는 거는 클립입니다. 클립이 없어요. 그래서 클립은 원래 홀더의 역할을 하죠. 셔츠에 놓거나 그 노트 같은 데 껴서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능이 더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이제 책상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스토퍼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갖다가 축이 동그라니까 굴러 떨어지니까 그걸 막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과감히 이게 그러니까 홀더의 기능을 생각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과감히 빼고 대신에 남아 있는 문제는 이제 굴러 떨어지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디를 육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슈퍼 노말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굉장히 생산 원가를 낮춰서 많은 대중이 널리 사용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제품 디자이너인 제스퍼 모리슨, 일본의 무인양품의 수석 디자이너인 후카사와 나오토 많이 아시죠? 이제 두 분이 2006년도에 도쿄와 런던에서 지극히 평범한 200여 개의 제품을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슈퍼 노말입니다. 그래서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감동이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슈퍼의 특별함과 노말의 평범함, 이 두 단어의 조합은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것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 평범한 것을 특별하다고 느끼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나미가 오랫동안 장수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 디자인의 본질은 그 제품 속성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시각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제품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면 지극히 평범한 모나미의 153 볼펜이 정말 슈퍼 노말에서 얘기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60년 전에 제품 디자이너도 없고 전쟁 이후에 뭐 별거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디자이너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나미 자체는 이러한 본질을 우선하는 제품을 만들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또 특별한 모나미 1호선 볼펜을 다시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필기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공공의적 아세요? 공공의적 옛날 보통 추석 때 되면 한 편씩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한 2002년도에 보였던 영화인데 여기서 그 영화 안에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적 강동경찰서 뭐 강철중 형사가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서랍을 여는데 1호선 볼펜 하나가 또르르 굴러 내려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 장면을 왜 넣었을까? 어,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을 때, 모나미라는 브랜드와 153 볼펜가의 관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 결국에 그걸 통해서 추억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브랜딩은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질에 충실하면 기업도 고객과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서적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제 국민 브랜드로 지금 저는 이제 국민 브랜드가 되지만 이런 과정을 오래 하게 되면 어,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국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국민 브랜드가 국민 배우처럼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벌써 원하면은 64년이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라가 아니라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각자의 브랜드들을 유지하는 것, 그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나미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감동, 뭐 사랑, 재미 이런 것들을 어, 저희 마케팅 팀원들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은 저런 키워드 안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또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된 사고인 디자인 띵킹이에요. 이런 것들은 벌써 10년이 넘었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들어오면 막 붐이 일었다가 사라지기가 일수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던 서비스 디자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모나미에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일시적인 트렌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브랜드를 가기 위해서는 창작자 마인드 전에 디자인적 사고를 해야 된다. 결국에 디자이너들이 하는 사고는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 벌써 15년, 1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관심을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느끼게 했던 이제 어, 한 장의 사진인데 런던 시내 횡단보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국의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맥락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공공 신호를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국민성으로만 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라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형태의 공공 디자인,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거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할 일을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신 것처럼 어쨌든 횡단보도를 만들려면 신호등을 세워야겠죠. 뭐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할 일인데 어,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나치면은 신호등을 볼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처음에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행자 관점이라고 제가 이게 운전자 관점이 아니고 보행자 관점에서 운전자의 행동을 통제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 경제학의 뭐 넛지 효과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상위 개념에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디자인 띵킹과 뭐 이런 리스크가 없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방법으로 제품들을 개발했던 것들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요. 그 잡지 패스트 컴퍼니에서 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와비 파커 많이들 아시죠? 2010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동창생 4명이 안경값이 너무 비싸서 이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사를 세워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연수차 잠깐 갔었는데 그때 안경을 잃어버려서 샀는데 한 700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연수 가기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 갔을 때 한 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알과 테 다 합쳐서. 근데 700불인 거 보고 결국에 집에서 만들어서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통 절차를 간소화해서 해결책으로 온라인을 선택하고 결국에 5분의 1 가격으로 줄이는 작업을 와비파커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안경을 써보지도 않고 누가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회피하죠. 근데 이제 와비파커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확장된 사고를 많이 했던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만든 거는 이제 홈트라이온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5개의 안경을 온라인에서 선택하면 그 중에서 만들어서 다시 보내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판매 형태의 고정관념을 좀 없애고 합리적인 가격의 안경을 만들기 위한 그 와비파커 동창생 4명은 온라인을 통하지 않으면은 원가를 낮출 수 없다고 확신을 했고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지금은 만약에 그 당시 저렇게 해서 망했다라면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하겠지만 결국에 기업 가치 3조 원대의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질을 이해하면서 목적에 맞는 일을 해결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 수 있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이데오에 나오는 뭐 팀 브라운, CEO 팀 브라운이 책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사실 제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책들을 다 읽고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 그냥 브랜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3가지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아까 런던의 사례처럼 약자나 공공 서비스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모든 게 인간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하면 보통 나이대나 성별에 따라서 이제 타겟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인간은 뭐 어린이나 어른이나
뭐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개인의 차이로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개성이 워낙 취향과 개성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또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2020년도 초개인화 그리고 또 23년도 거기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제가 딱 발췌한 거는 초개인화와 23년도의 평균 실종 그래서 N극화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 취향과 개성이 중요한 시대이다. 이걸 더 이상 남과 여를 나누거나 인종을 나누기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로 인간 중심적 사고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걸 통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초개인화는 트렌드에 맞춰서 확장된 사고로 만든 153 DIY 키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적 사고를 하려면 회사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나라가 부담이 되면 안 되고 내 주변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초개인화라고 해서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니즈를 맞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조사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그 방식으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만들긴 하는데 초개인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기존의 모나미 생산 라인에서 생산 라인에 뭐 어떤 투자 비용을 발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립 공정만 제외한 거죠. 공정이 하나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조립해야 되는. 물론 일반 품목은 저희가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커스텀 같은 것들은 일부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스크를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초개인화라고 그래서 고객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완제품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샀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불만을 하시지 않고요. 결국에 이거는 좀 그렇지만 저희는 한 번에 20개의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자루씩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 학령 인구들 줄는데 한 자루씩 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들여다보면 서로 윈윈하는 고객도 기업도 다 윈윈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는 다른 시각이 아니라 확장된 사각입니다. 제가 광고 디자인을 이런 거 배웠을 때 이제 다른 시각을 보라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고민을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시작과 끝을 몇 단계 더 생각하는 확장된 사고가 창의적 사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전 회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회사는 가전회사는 고객의 니즈를 뭐 시원함이라고 정할 수 있고요. B라는 회사는 고객의 니즈를 쾌적함이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뒤에 얘기한 B라는 회사의 쾌적함이 저희가 얘기하는 확장된 사고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넓게 생각했더니 요즘에 나오는 에어컨들 보면은 난방도 있고 청정도 있고 제습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 어떤 미션이나 프로젝트의 매니저,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실 디자인 싱킹을 해서 정의를 잘 잡으면 그 밑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에어컨 안에서만 아이디어를 내는 거랑 쾌적함이라는 단어 안에서의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결과물이 엄청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이데오. 아이데오 다 아시죠? 아이데오에서 얘기하는 플라이 온더 워리언의 몰래 관찰하기 방식. 이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잠재적 욕구, 숨은 니즈를 찾는 고객 관찰 방식인데요. 사실 제가 상품 개발 팀도 한 4년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들과 같이 FGI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서베이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설문조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 내용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건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어설프게 그 조사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자주 나가서 관찰하라 그래요. 지금 여기는 소개가 시간 때문에 소개를 못하지만 관련된 워크시트를 제가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가볍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에 한 12번 정도 제가 정한 장소에 나가서 몰래 관찰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몰래 엿듣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 적고 한 3시 정도에 스타벅스에서 몇 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고 그냥 집 퇴근하고 대신에 다음날 같이 스터디를 하죠.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같이 공감하면서 아까 뒤에서 나오는 뭐 단어 연상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두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몰래 관찰하기 방식을 적극 활용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남동 사거리에 있는 삼성물산에서 운영하는 비커 매장이 있습니다. 편집 매장인데요. 보통 매장에서 시장 조사를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기 시작해요.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나. 근데 어떤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다름이 아닌 향수를 자기가 커스텀할 수 있는 DIY 키트였어요.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다. 그냥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만년필을 만드는 잉크와, 뭐냐면은 이제 연구소에서 잉크 배합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 쉬운 건 아닙니다. 배합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년필을 요즘에 사람들이 필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드로잉이라든가 캘리그라피에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요즘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년필의 영역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아직도 잉크는 그냥 검정색이나 청색만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색이나 이런 캘리그라피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재미를 주고 제가 그런 향수 DIY처럼 잉크로 만들 수 있는 DIY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약간 홍보용 전용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 관찰을 통해서 봤더니 1인 가구에서는 지금 몰래 관찰하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음식, 부모님이 주신 음식들을 뭐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데다 이제 유효기간을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막 이게 세척하려면 때 안에도 훼손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보시는 것처럼 물에는 안 지워지고요. 중성 세제, 그러니까 세제를 할 때 저게 지워집니다. 그렇게 성분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어느 하루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제 아침에 저희 PM들을 좀 보냈어요. 보내서 그들의 몰래 관찰하기를 진행했더니 수산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이슬에 젖어 있는 박스에 자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젖어 있으니까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그 크레파스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침에 추우니까 드럼통에 불을 때우고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다 지금은 요즘 많이 현도화됐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를 녹여서 드럼통에 그거를 마킹하는 모습을 보고 연구소에 제가 좀 요청을 해서 만든 게 물기에 잘 써지는 마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쉽게 살 수 있도록 네이밍 자체도 제너릭하게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저 부분은 솔직히 물에 담가도 쓸 수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하면서도 마킹이 될 정도로 접착력을 굉장히 높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대학교 때 저는 사실 시각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프로스펜을 가지고 글씨를 써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림만 그려서 항상 책상 위에 박스로 막 프로스펜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필기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다른 분들도 이걸 그 글을 쓰는 데만 필기하는 데만 모나미 제품을 쓸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고요. 펜의 주된 역할은 역시 쓰기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분들은 글로 표현한 거죠. 결국에 표현의 도구로 저는 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된 사고의 시작과 끝 단계를 조금씩 더 넓게 생각해서 저는 표현하는 도구로 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 표현의 도구로 정의하니까 이제 학력 인구는 그렇게 큰 리스크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또 경쟁 상대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은 물론 취미 카테고리, 브랜드까지도 확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마케터들은 그런 영역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밖에서 보시는 고객, 소비자들은 모남이 왜 이래?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 방식대로 정의를 내리고 했을 뿐인데 고객들은 모나미가 하는 지금의 행동들, 뭐 컨셉 스토어를 만든다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든다는 것들이 제조사에서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량은 줄고 게임 산업이 발달해서 나이키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이다를 얘기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사를 구분짓거나 그러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만 인간 중심적 사고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든 첫 번째 브랜드 전략은 쓰다에서 그리다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좀 되게 마케터가 쓴 것 같지 않지 않으세요? 보통 기업에 가면 저도 깜짝 무슨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술, 전략 막 이런 용어 쓰거든요. 그걸 되게 명확하게 씁니다. 근데 되게 추상적이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지 말고 그리다로의 이제 패러다임 전환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브랜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업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할 수가 없었고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하게 온라인에서 두들림 컨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프로스펜으로. 근데 1등한 제품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근데 저희는
필기구라는 영역 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쓰다에서 그리다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상품도 옛날에는 프로스펜이 국내에서는 흑청, 적색, 녹색, 보라색 이렇게 딱 5색이 있었는데 오피스용이죠. 근데 지금은 60컬러 세트 나왔고요. 지금 120컬러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략을 세우면 또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 개발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프로스펜이 단점은 수성펜이기 때문에 물에 번지거든요. 그러면 저의 연구소를 딱 갔더니 번지니까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수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은데 굳이 그걸 왜 경쟁사를 두고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차라리 그 단점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채화였던 거고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간단한 스케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는 도구로, 결국에 표현하는 도구로 만들게 되는데, 보신 것처럼 수채화에서 가장 잘 쓰는 게 이제 그라데이션, 이게 번짐의 효과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수채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관리하는 거. 펜에 있고 여기 물로 이렇게 물브러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나미에는 SK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성펜이나 뭐 마커리 외에 기본적으로 1호선 볼펜에 볼펜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MZ 세대 얘기 좀 뭐 벌써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력을 확보해서 40대 초반까지도 올라온 시대이긴 하지만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MZ 세대들은 오히려 결핍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헝거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재적 고객을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서 구매 욕구를 높인다. 그게 이제 리미티드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리미티드나 한정판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배고픔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제품으로 그게 될지 한번 고민을 했어요. 300원짜리 펜이긴 하지만 그래서 메탈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한 60배 비쌉니다. 2만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630, 18,000원 돼야 되는데 1만 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리미티드를.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했는데, 사실 저거 했을 때 처음에 상술로 비춰질까 봐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2시간 만에 완판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 상에서는 또 중고 거래가가 30만 원까지 거래되고는 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제품으로 한정, 수집, 소장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검증의 단계를 지나서 만든 두 번째 전략은 수집과 소장, 거기에 하나 더 선물의 가치를 추가해서 담은 프리미엄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희소성에 열광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필기구가 아니라 이제 선물까지 넣으니까 이제 학력 인구랑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10명한테 선물을 하든 100명한테 선물하든 사실 요즘에 선물할 거 되게 고르기 어렵지 않으세요? 왜냐면 대부분 다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 펜에는 각인을 해서 감성적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금 프리미엄화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어들 가면은 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를 전략을 만들고 이벤트를 기획할 때,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작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데오의 팀 브라운이라든가 그 일본에 가면 치타야 서점 많이 아시죠? 치타야 서점의 CCC의 마스다 무네야키는 뭐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라고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말씀드린 건 결국에 이제 그림을 그린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 해결, 이런 창의적 발상으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지 조금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에 좀 인색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냐? 그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키처럼 프로세스화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창작의 고통처럼 그림을 그리다가 내일 어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다시 만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획일화된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 마인드를 갖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좀 느껴야 되는데 엉덩이가 좀 무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한번 사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데 그래도 무턱대고 책상에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얘기 드리면요. 이건 뭐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방식으로 단어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뎁스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미엄화를 위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뎁스에 고급 필기고 노트 같이 쓰는 그리고 그 다이어리 정도를 저희가 뽑아내고요. 각각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계속 연상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겁니다, 그냥. 그거에서. 근데 지역마다 다 결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마지막에는 다 다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룹핑을 지게 되면 저는 지금 기록이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록 갖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걸로 뭐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나올 수는 없고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냥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나미를 하면은 저는 필기구가 생각나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랬더니 필기구하고 같이 쓰이는 건 노트죠. 그다음에 노트에는 1년 동안 갖고 다니는 소중한 다이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이어리에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소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쓴 단어 연상법을 지금 한번 예시로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잘 안 보이지만 모나미와 기록을 발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걸 발췌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가면 또 이제 뜬구름 잡는 소설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록 정도 되면 뭔가 연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는 스토리는 모나미는 기록이다입니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아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록은 작품이 됩니다. 까지가 스토리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들게 되고 내부 팀원들한테 저는 여기까지가 제일이고요. 이걸 전달하면 마케터들은 기록이라는 키워드와 작품에 연관된 마케팅 활동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키 컨셉이나 스토리, 키워드를 잡는 연습, 또 한 줄의 카피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부적인 팀원들에게 자율적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저는 매년 키워드를 선택해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제가 키 컨셉을, 그러니까 이건 저희 팀원 운용 차원에서의 이제 키 컨셉인데 부서장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명확한 키워드를 그냥 상위 개념의 브랜드 전략이 있고요.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첫 번째로 브랜드 체험이나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하고 첫 번째 만든 게 홍대의 합정점의 컨셉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는 공장에 제조사기 때문에 공장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럼 소비자들 만날 기회가 굉장히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을 위해서 스토어로 오픈하고 7개를 오픈을 했었죠. 다음 연도에는 이제 스토리, 어, 웹 드라마나 웹 예능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우리의 스토리를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대화인데요. 팬클럽을 이때 만들었죠. 그래서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들이 온라인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친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 다 아시죠? 모나미가 프렌치로 나의 친구라는 거. 뭐 아미가 이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좀 촌스럽다고 하지만 의미 부여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돼보자. 그래서 마케터들이 이런 주제를 정해줬더니 참여형 이벤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형태의 제공하는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야 마케터가 몇 명 없어도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20년도에는 감동이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이 주제를 정했더니 1년차 마케터한테 미션을 줬어요. 지금 팬클럽 153명씩 저희가 매년 하는데 너무 고생하셨다.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수료증을 좀 멋지게 만들어보자. 멋지게가 아니라 감동을 줘보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거, 이거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맣니다. 근데 오른쪽에 펜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수료 일기라고 그 친구가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의 첫 번째 친구가 된다는 건이라고 썼어요. 결국에 일기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감성적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했어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기업 자체의 팀원들 자체도 감성적인 키워드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6기 모집이 끝났는데 7대 1로 경쟁률이 7대 1입니다. 그래서 1호선 팬클럽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53명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잘 안 되실 거예요. 벌써 8대 1, 7대 1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브랜드에 대한 경험들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고객들한테 뭐 그냥 올드한 이미지 1호선 볼펜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만든 스토어. 근데 그 스토어를 그냥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같은 스토리를 좀 전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홍대점 첫 번째 컨셉 스토어입니다. 주제는 페이퍼였어요. 이제 50년 동안 저희는 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으니 이 공간은 페이퍼라고 의미를 두고요. 이 공간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팬이 되어서 그들의 이 얘기를 나눠주자. 이렇게 스토리를 정하면서 안에서 어떤 체험형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디자인도 종이의 말림이라든가 흘러내림, 뭐 접힘 이런 것들로 이제 공간 디자인 업체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갖게 되면서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DDP는 1월년 삶의 기록. 이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탁상용 캘린더나 다이어리를 이제 빅 스케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 되게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온드 채널에서 바이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인사동은 스토리 연구소, 에버랜드는 꿈의 공장, 그 다음에 부산은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은 워크룸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1일에 오픈한 성수동 스칼렛 성수에 있는 건물 안에 1층에 있는 부분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고 싶었어요. 모나미가 첫 번째 제대로 된 공장이 성수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공장이 성수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더 팩토리라고 지었고요. 근데 좀 상징성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어려워서 부제로 기록을 그리다, 생각을 그리다라고 이제 정하면서 이제 팀원들과 같이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객들한테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하면은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 찍어내는 듯한 공간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힘들지 알았지만 계속 매장을 7개나 열 줄 몰랐죠. 저는 한 두세 개 열 줄 알았는데 어쨌든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런 메시지로 소개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장을 열고 저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고객들이 적어지고 이제 관심에서 좀 사라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게 만든 스토어를 빨리 클로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래서 저희 매장은 컨셉 스토어의 느낌을 갖고 있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스텝에 대한 유지비를 제가 하면서 회사의 연속성을 끌고 나가고 싶었어요. 회사에 보면 마케팅 예산이나 광고 홍보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냥 한번 오픈만 하게끔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5년 동안 어떤 회사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젠틀몬스터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럼 파격적인 공간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지루함을 주지 않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간이 지루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한 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하드웨어적인 공간은 그냥 두고 그 안에 다른 컨텐츠로 지루함을 없애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원데이 클래스였어요. 이 안에 거의 지금 2,000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쓰다에서 그리다의 전략하고도 좀 매칭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 한 2시간 정도 한 35,000원 정도 내고 클래스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비용을 안 주고 했더니 노쇼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매번 마감이 한 3일 정도는 다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보통 저희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물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럼 그 다음 하는 행동 아시죠? 바로 가시면서 온라인에 온드 채널에 이제 올리시잖아요. 그럼 저는 마케터가 몇 명 없지만
그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홍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153명의 팬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같이 일하는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계속 월 2회씩 진행하면서 좀 지루함을 없애려고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제 친환경에 제가 좀 관심을 두다 보니까 뭐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ETC 블랭크랑 같이 공간 협업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플라스틱하고 저희 패키지들이 많이 버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립톡이라든가 핸드폰 케이스에 같이 넣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면서 의미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테라리움 많이 아세요? 요즘에 젊은 분들 많이 하는 테라리움을 봤을 때 꼭 모남이랑 연관성은 없더라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라리움이 많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싹이라는 분이 테라리움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래서 같이 제안을 하고 너무나 흔쾌히들 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12번의 행사가 이런 공간 협업이 벌써 12월까지 마감이 다 돼 있고요. 또 이 안에서는 다양한 무형 상품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서 좀 지루함을 없애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체험형 상품들을 무형 상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153 DIY 존 이거는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대를 제가 12월에 오픈하는 매장은 굉장히 길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유료형 체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팝업 같은데 홍보용으로만 국한이 되면 무료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잘 기억에 안 남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줄을 서야 되고 내가 좀 돈을 내고 하고 싶은 가치를 돈을 내고 그 가치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또 바이럴 돼서 저는 마케팅 홍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했던 제품이고 잉크 DIY 존 마찬가지로 15개 잉크 아까 그 DIY 키트랑 같은 맥락인데 이건 좀 심도 깊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계속 잉크를 섞어서 만드는데 실수를 많이 하시면서 만든 잉크가 또 매력적인 컬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름을 뭐 행복한 날 이렇게 짓고요. 그거를 저희한테 주면 서버에 등록이 되고 이제 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잉크를 다 써서 그러니까 나만의 잉크죠. 나만의 컬러인데 그 배합 비율을 적어 놓거든 레시피를. 그럼 저희가 그걸 다시 서버에 저장된 레시피를 가지고 30ml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그거는 15,000원입니다. 체험비가 빠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감사해 했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모나미에 들어갔을 때 좀 기분이 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 팀은 돈 쓰는 부서 아니야? 이 소리를 좀 들렸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도매상이 뭐 한 2, 300군데가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의 파워가 워낙 강한 기업이긴 합니다. 도매를 다 점령을 하고 있어. 문구 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돈을 벌면서 마케팅 할 수 없을까? 이런 좀 객기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돈을 번다기보다 최소화하거나 좀 효율적 운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잉여 재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분명히 저희는 뭐 제품을 만드는 재료는 없지만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관련된 금형이나 공장은 다 갖고 있거든요. 재료비만 조금 내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은 그것이고 또 상대 기업 또 떠떠라는 재원이 있겠죠.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새로운 가치 제품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제공해보자. 그래서 창의적 마인드가 있어야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설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해왔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화 전략을 세우고 나서 미디어 믹스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매거진의 매체를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매거진 요즘 워낙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매거진의 영향력이 좀 센 대형 항공사의 기내지에 좀 넣어보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달 하려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을 해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의뢰를 했더니 금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2년 했더니 너무 마케팅 비용, 홍보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되겠다라고
단념하지 않고 대신에 제가 역으로 제안했죠. 근데 제가 시각 디자이너라서 아마 이런 것 같긴 해요. 보통 매거진을 보면은 이 책을 만들고 고생하신 분들의 스텝들이 나와 있는 판권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부분 이름을 썼기 때문에 오른쪽이 비거든요. 반 정도가 비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요즘에 광고도 힘들고 매거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원이죠. 저기 어차피 종이는 만들어야 되는 거, 종이가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인쇄를 또 특별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양보해야 되는 건 이제 편집장님의 약간 자존심? 이런 거예요. 원래 판권면은 편집장님 절대 광고를 안 실으시거든요. 근데 잘 설득을 했어요. 거기 광고부장님하고 안그라픽스라는 회사에서 아시아나 기젠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가서 얘기를 잘했더니 다행히도 1년 동안 반값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창의적인 제안, 역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우연히 153 DI 키트를 만들었더니 저도 모르게 CJ E&M에서 어느 날 저희 제품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면 좀 기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제품을 제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팀원을 시켜서 야, 만약에 CJ E&M에 한번 연락을 해서 저희가 제품 광고를 영상 제작을 의뢰하고 홍보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냐 했을 때 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컨텐츠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물건도 팔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사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모나미는 좀 점잖은 게 있어서 이렇게 캐주얼한 걸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정말로 많은 콜라보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은 정말 돈을 벌었습니다. 어, 제가 얘기하는 어떤 지금 형식적인 뭐 광고비를 줄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제품이 아니라 그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가 있는 엘라고라는 애플 관련된 액세서리를 파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모나미 상표권을 좀 요청을 해서 저에게 로열티를 받고 판매했는데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일부 영업팀보다 좋은 매출, 영업이익, 저희는 이게 다 영업이익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돈 버는 마케팅이 정말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됐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라보레이션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상대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싱가포르에 있는 인스타그램 헤드쿼터에서 연락이 와서 2019년에 인스타그램 서울에 한 12개의 브랜드를 초대했는데 거기에는 뭐 코카콜라나 버드와이저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헬리녹스, 뭐 프리츠 이런 거 아시죠? 굉장히 힙한 브랜드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모나미를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동을 주지? 라고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최자가 돼보자. 그럼 저희가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집에 가실 때 뭐 하나 들고 가시잖아요. 그런 걸 한번 주고 싶다. 그래서 3,000개의 펜을 만들어서 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토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행사 끝나기 한 10분 전에 방송으로 제품들을 뽑아갈 수 있게끔 방송을 했더니 이렇게 줄 세우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사람 초상권이 있어서 사진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리긴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10개든 20개든 막 가져갈 수 있게 했더니 이렇게 줄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인스타그램 광고비를 주셨어요. 쿠폰 되게 비싼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윈윈하는 서로 감동시키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 이거 폐기하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저 팔 수도 없는 거고. 저는 폐기에 대한 불편함을 또 고객한테 행복감으로 주면서 자연스럽게 다 윈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자인 싱킹을 통한 창작자 마인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콜라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했는데 하나 실패한 게 스타벅스였어요. 그게 2015년도 처음에 마케팅을 맡고 나서 콜라보 처음 할 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무턱대고 고급화 전략을 가야 되는데
모나미 고급펜을 만들었고, 이거랑 같이 쓰이는 짝꿍 제품은 다이얼인데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그때 이제 스타벅스는 프리퀀시를 통해서 정말 인기가 많은 굿즈잖아요. 그럼 거기서 협업하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제안서를 막 밤새서 만들어 찾아갔는데, 지금 너무 창피한 게 그 한 시간 동안 그냥 초등학생이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쫄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집에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절대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스타벅스는 저희랑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들한테는 니즈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계속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첫 해만 그랬고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나미 콜라보의 분수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9cm 아시죠? 매거진 형태의 편집샵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는 29cm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니즈를 찾아보니까 모두가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상품을 팔 때, 외칠 때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브랜드 스토리를 알려줘야겠다. 그러면 그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29cm 첫 콜라보 153 블랙 앤 화이트이고요. 이건 7,000세트 완판을 했던 제품입니다. 제품을 파니까 또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마케팅 팀이 마케팅 전용 상품을 팔았어요. 그거는 저희는 물류도 없고 영업사원도 없는 거를 29cm에서 팔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케팅 비용 정말 안 쓰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게 가능한 게 지금은 ATL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일반 매스미디어나 어떤 매체를 안 쓰잖아요. 그 효과도 별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부분이고요. 왜 29cm 하고 같이 진행했던 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마케팅 팀이 이걸 준비하면서 스토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왜 기업가 정신이 이랬는지, 그때는 왜 도전 정신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협업 과정에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돼서 저는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저희 팀에서는 제가 디자이너긴 하지만 저희 팀원들은 아니잖아요. 영상을 찍어오나 이런 컨텐츠한테 제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많이 눈을 낮췄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29cm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게 멋들어진 영상, 감성적인 영상, 카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협업이었다. 그래서 만든 거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카피를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어쩌면 삶은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써내려가는 펜의 기록과 같습니다. 기록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300원짜리 펜을 수천만 원짜리 하는 현대자동차랑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저 되게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300원짜리 펜으로 커스텀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대부분 코나, 저 이제 코나 나왔을 텐데 젊은 분들이 많이 사셨던 차였거든요. 그다음에 SPC 그룹의 베스킨라빈스는 원가를 그러니까 굿즈는 대부분 증정하는 형태가 많은데 저거는 돈 주고 팔고 그 돈을 다시 이익률로 회수하지 않고 원가에다 녹여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굿즈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형을 파서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저게 초콜릿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그냥 종이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퀄리티 좋은 협업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반스하고 같이 진행해서 사실 이거는 저희 제품 중에 패브릭 마카라는 게 있어요. 마커류 중에. 이게 도화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발을 도화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스 측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 제품은 패브릭 마카가 같이 제공이 되는 상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티스트 분들이 영상에서 어떻게 그리는지도 많이 올려놔서 아까 얘기한 초개인화, 커스터마이즈, 내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 상표도 살짝 들으면은 사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게 신발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넣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들어와서 이 부분은 일부 상품을 받아서 바터로 매출을 또 발생시킨 저희가 또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팔았습니다. 같이. 근데 그거를 다 증정한 주시고요. 그만큼 로열티만큼 주셔서 또 판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하면서 좀 되게 정말 안 외워지는 회사 근데 아니 아더헤러가 아니라 이게 글로벌 하이 패션 컬처 브랜드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꽤 오래전에 아더에러랑 같이 콜라보를 진행했었고 그 당시는 저는 아더에러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수동에 굉장히 힙한 브랜드고 모나미의 좀 올드하고 그런 이미지, 고착화된 이미지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혼자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더에러를 통해서 같이 진행해서 굉장히 힙한 브랜드로 좀 소개가 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저희가 성공적인 브랜딩을 하거나 콜라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래된 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은 팀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서로 발목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협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터널 콜라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내부의 니즈를 찾고,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고요. 창의적 마인드로 그들한테, 내부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공유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셉 스토어를 왜 만드는지, 마케팅, 브랜딩을 왜 바꿔야 되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콜라보를 이 기업과 왜 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이 단순하게 마케팅 팀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나미 브랜드, 그러니까 모나미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동의 산출물로 이제 여기게끔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부 고객이 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매월이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원래조에 이제 마케팅 팀 대표로 가서 이런 마케팅 사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래조에 임원분들 다 임직원분들 다 모여놓고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의 토막토막한 것들을 그 15분 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누군가 꾸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어떤 일들에 대한 마케팅의 숙성의 시간을 안 갖고 그냥 공유하려 하지도 않고 이런 고민을 안 했으면 제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제가 책을 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력이 된다면 언제든지 나서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꾸준하게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임원분들이나 위에 대표님들이 그런 거 보면 되게 귀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브랜드에 대한 본질을 정의하고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창작자 마인드를 통해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그거의 브랜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팀원들을 뽑을 때 그렇게 까다롭게 저는 뽑지 않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명확한 디렉션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친구가 와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는 없고 우리가 같이 하는 창의적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정말 왠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모나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올드하니까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야 국민 브랜드잖아. 외국에 나갈 때도 좀 세련된 제품들을 갖고 나가야 일본의 제트스트림하고 싸우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저는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국민 브랜드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남들과 다르게 아침 일찍 나가서 열정을 갖고 일을 했으면 이게 재밌잖아요. 간절하니까 일찍 나오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브랜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끊임없이 몰입한다면 정말 고객들은 감동받을 것이라고 저는 어,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줘서 마지막 또 제가 항상 잘하는 습관화 그 카피를 또 한 줄 썼는데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몰입해 보세요. 더 나아가 본인이 고객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감동시킬 우리만의 마케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따라하는 마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창의적인 발상법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강연 같은 거 할 때 글로벌리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들 절대로 제 기업에서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연 그렇게 많이 안 다니, 듣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론을 찾아야지 마스터키 같은 건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는 분명히 고통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좋은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